자, 논평하기도 참 추한 소식인데요. 자, 이재명과 이 문재인 정부의 5년의 이 적폐, 부정부패 비리, 그리고 이재명의 이 추악한 양아치 같은 그러한 거짓말과 그 비리들, 그 측근들. 자, 이것을 이 아프리카 지도자들만도 못한 정말 그 미개한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이 문재인과 이재명이 그리고 이화영을 저격합니다. 자, 이재명 측근 이화영이가 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 원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이 경기부지사면 공직자인데 이재명이가 도지사로 있을 때죠. 이 경기부지사 시절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 변호사비 이 대납에 대한 의혹이 나오자 이 카드를 이제 그때부터 쓰지 않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쌍방울 그룹 의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이 의원이 쌍방울층으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현재 7일 현재 이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 의원은 현재 킨텍스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지내는 등 이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수원지검 형사육부 부장 김영남은 이날 이화영 사장의 집무실과 오피스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이 소식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쌍방울 경영진 이 횡령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해온 이 검찰이 최근 이 사장이 2019년 1월부터 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받아서 1억여 원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장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은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 직후부터 그러니까 작년 이제 그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제 9월부터는 사용을 멈췄다고 합니다. 왜 사용을 멈췄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들통이 날까봐. 자, 여러분 이 소식 이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항상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장은 2017년 3월 쌍방울 사회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6월 이재명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자, 인수위원회로 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이 기획운영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회이사를 그만뒀습니다.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그만뒀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2020년 8월 경기도가 지분 33.3%를 보유한 킨텍스 사장으로 갑니다. 검찰은 이 사장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공직에 있으면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매달 수백만원씩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그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현재 이 검찰에 의해서 이화영 씨는 기소 송치되었죠, 검찰에. 자, 이 법인카드를 제공한 쌍방울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쌍방울이 왜 이재명의 측근 이화영이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쓰게 했을까요? 자, 검찰은 쌍방울이 이사장에게 제공한 이 금품이 2020년 이사장이 민주당 총선 경선에 나섰을 때 선거 비용으로 쓰였는지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본질은 이날 이화영 사장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 이러한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이재명도 쌍방울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게 제3자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묵시적 청탁 아니겠습니까? 쌍방울이 깡패가 총 맞았습니까? 김성태에게. 이 김성태 깡패가 이화영에게 그 많은 돈을 왜 쓰게 했을까요?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화영 사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이외에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 이 아태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이사장이 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 관장하였던 부서입니다. 이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11월 경기도 아태협이 주최한 대북교류 행사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이 국제대회와 관련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행사는 북한의 리종혁, 북한의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관료 5명이 참석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 한국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사장 그리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화영, 이해찬, 이재명이가 이해찬과 친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평화부지사로 이 행사 개최를 주도한 이사장이 당시 2차례나 북한을 방문해 이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애초 경기도가 행사 비용 전액을 지용하기로 했던 이 행사는 예산안에 도의회가 통과가 어려워지자 모자란 비용 8억여 원을 이 공동 주최자인 아태협이 내게 됐는데 이때 쌍방울이 아태협을 후원하는 형태로 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낸 사실이 최근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아태협을 통해 경기도가 진행하는 행사 비용을 우회로 지원한 것인지 의외로 지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을 보고 여기에 그 많은 돈을 쌍방울이 줬겠죠. 이건 뭐 삼척 정도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모르는 일반 민초들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다 알겠는데 이재명만 모르고 이재명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쌍방울에 메리아스밖에 사입은 것밖에 나는 모른다. 쌍방울의 메리아스밖에 모른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이었습니다.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돈, 권력, 성추행 이러한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검찰은 쌍방울 이사장이 평화부지사 시절 이 담당한 행사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서 개인적인 금품까지 제공한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사장을 겨냥한 이 검찰 수사가 이 대표 것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화영이 보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이화영이 보고 그 법인카드를 쓰게 했겠냐는 거죠. 자,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 17대 국회의원 출신인 이사장은 원래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인 것으로 원래는 꼽혔던 인물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경기지사 이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찬이가 꽂았죠. 자, 그 이후 지난 경선 때 이 전 대표의 지지조적인 광장이 발기인 1만 5천 명 규모의 이 민주평화광장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돈을 벌게 해줬군요. 이재명이는 먹고 살기는 해주는 것 같아요. 측근 중에 측근은. 자, 작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질 당시에 이사장의 이름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인 천하동인 1호 경영진으로 이사장, 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씨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한성 씨가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과 연관된 사람은 아파트, 돈, 모든 것이 제공이 됩니다. 부러우신 분들은 이재명한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쌍방울 측은 수원지검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때부터,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법조인은 쌍방울이 수원지검의 수사 기밀을 빼오려고 애를 쓴 것도 수사가 이화영 전 의원 등 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 기밀을 쌍방울은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 수사 기밀을 통해서
5월 24일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이러한 것들이 쌍방울증으로 전해지면서 5월 24일 첫 압수수색영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깡패 김성태는 태국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었습니다. 문재인 검찰의 검찰 조직이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수사 기밀을 넘겨진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뭐합니까? 김성태는 그 기밀로, 이 기밀 누출로 인해서 이미 싱가포르를 통해서 태국으로 튀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재명의 수사는 증거 확보하느라 늦어지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기소 처분이 지금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검찰 조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게 영화 속에 그러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정말 추악한 정치, 이러한 것의 단면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놀라운 것은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의 사람들, 이 부도덕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도 묵인한 걸까요? 몰랐다면 너무나 무능한 문재인 정부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편됨 정치로 국민께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식 정치밖에 더 있었습니까? 속으로는 그러한 정권을 정통성이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갈라치기 이러한 팬덤 정치를 통해서 지난 5년을 보낸 것이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과 연결된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봐도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라고 하는 이 배상공 씨도 재산이 무려 70억, 8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과 연관된 사람들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근 중에 측근 이화영이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남의 회사의 법인카드를 공직자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돈을 벌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그들은?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서 이 충성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이 민낯을 보는 이재명의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개딸들이 저는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혁명, 정치인혁명, 정치혁명이 필요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적폐 중에 적폐, 이 비도덕성, 이재명 같은 이러한 쓰레기들이, 양아치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을 국민들 앞에서 선전선동하던 그들이 희희낙낙거리면서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더러운 쓰레기 양아치 세력이 이 탄핵당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더욱더 그리운 그러한 추석이 될 듯 합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